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쉴 때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저는 요즘에 쉴 때 예전에 방영됐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이 골든 타임의 드라마 내용보다는 골든 타임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타임은 그 말 그대로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그 시간을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특히 조현병에서의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데요. 조자가 조화롭다 할 때, 그다음에 조정하다 할 때 조자고요. 현은 나타날 현, 또 표현할 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현을 합치게 되면 현실을, 그죠? 그 표현하는 것을 왜곡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화롭지 못하게 왜곡하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병이 조현병입니다.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지거나 이제 사고가 엉키는 거죠. 왜곡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망상이 있습니다.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거나 타인이 자신을 해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환청입니다. 이 환청은 망상보다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그널 중에서도 환청이 망상보다 먼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환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청은 이제 청각적인 환각이죠. 네,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듣거나 또 비현실적인 소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거의 들릴 수 없는 그런 거리인데 그렇게 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고의 혼란입니다. 이 사고의 혼란은 내담자의 생각의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말이 일관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내용의 주제를 계속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번째, 감정 표현의 둔화. 또 심리학 용어로 둔마라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감정이 억제되거나 표현하는데 제한적인 경우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멍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위축. 조현병 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활동이나 친구들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여섯 번째, 기능 저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기민하지 못하고 반응이나 일함에 있어서 실수가 잦습니다. 그 밖에도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중력은 저희 이제 심리학 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있어서 공통 요인입니다. 이렇듯 조현병의 특징은 다양하게 또 개인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복합장애이고 정신질환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장애입니다.
따라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 방법에 몰입을 해주시고 그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루틴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현병이 나타나기 전에 시그널입니다. 즉, 이 시그널을 알아차리면 조현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 시그널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면 조현병으로부터 많은 부분, 그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위축. 내담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맺거나 지속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할 때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 변화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내담자가 기분이 불안정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 저하입니다. 내담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학업과 직장에서 집중력으로 인한 곤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문제입니다. 불면증이나 지나치게 과다 수면을 하는 등의 이전과 다른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을 때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정상적인 사고가 관찰될 때도 그러합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호소를 할 때입니다. 보통 피해의식이나 망상이 관찰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일상 활동의 감소입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흥미가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을 때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들은 조현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논의해서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치료적인 개입,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빠른 치료적 개입을 통하면 치료 기간이 단축되어집니다. 조현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해 하나. 자, 조현병 환자는 모두 폭력적이다. 자, 진실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조현병의 보편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조현병 환자는 대체로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해 두 번째, 조현병은 단순한 우울증이다. 네, 진실 말씀드릴게요. 조현병은 우울증과는 상반되게 많이 상이한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은 특히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이고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증상을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조현병은 치료할 수 없다. 실제로 조현병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통해서 두 가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을 관리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 꾸준히 잘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 네 번째, 조현병은 유전적 요인만으로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은 조현병 발병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긴 합니다. 가족력이 크긴 하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도우셔야 합니다. 오해 다섯 번째, 조현병 환자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조현병 환자도 치료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들을 지지하고 조현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1% 정도가 되는, 사실 유병률로 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현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알고 조현병에 발생하는 시그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현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시면은 아래 이메일 주소나 구성심리상담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